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한번 다음 주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선은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파란색은 반도체고, 연두색은 필수 소비재, 노란색은 기술주고, 핑크색은 산업, 주황색은 헬스케어, 민트색은 통신, 하늘색은 금융이고 자주색은 에너지입니다. 시간은 현지 시간, 미국 시간 기준이고요. 월요일 장의 실적 발표는 FPGA 1등 기업인 자일링스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개인용품 제조 기업인 킴벌리 클라크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다 적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3M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아니면 금요일에는 허니웰 같은 발표들도 이제 조금 추가한다면 추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요일은 제일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AMD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AMD는 특별히 이번에 게임용 콘솔 실적이나 데이터 센터용 칩이 얼마나 잘 팔렸는가가 중점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자일링스와 AMD가 양사가 월요일, 화요일에 모두 나오고, 그리고 GE의 실적 발표, 로키드 마틴과 그리고 미국의 1위 통신기업이자 특히 요즘에 5G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버라이즌도 화요일 실적 발표이고, 스타벅스와 아날로그 반도체로 유명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제약과 소비자 제품, 의료기기 등을 파는 헬스케어 기업인 존슨앤존슨도 화요일 실적 발표입니다. 수요일은 거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몰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이 움직일 수도 있는 시기인데,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애플과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이 나오고, HBO Max 등 요즘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AT&T가 수요일 날 나오게 되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에버트와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개발하는 램리서치가 수요일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이런 식으로 양사가 모두 발표를 하게 되고, 맥도날드가 신제품 발표했던 게 어떤 식으로 둘러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릴 예정이고, 미국의 1위의 케이블 방송사이자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컴캐스트가 있고, 필립 모리스로 유명한 담배 사업을 하고 있는 알트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몬델레즈는 글로벌 과자와 초콜릿 쪽 1위 기업이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은 하드디스크 등을 만드는 그 WD로 유명한 그 기업이죠. 금요일은 캐터필러와 에너지 기업인 필립스와 쉐브론이 있고, 노키아와 에릭슨, 화웨이 등 말할 때 그 말하는 에릭슨이 여기가 에릭슨입니다.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를 한번 보게 되면 월요일 장은 전체적으로는 좀 없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리오토의 락업이 주식 만료되는 부분들이 있고, GE의 수익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여기 어닝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분석 내용을 봤을 때 주목해야 될 거는 주로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잉여현금 흐름이 15억 달러에서 35억 달러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밴드 형성 상에서 만약에 0달러에서 20달러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될 경우, 그 이하일 경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실망이 있을 거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파워가 화요일 날 올해의 회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은 FOMC 결과 발표와 미국의 4분기 GDP 실적이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 애플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가 얼마나 잘 팔렸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잘 나오게 된다면 스카이웍스 같은 기업들도 애플 실적에 따라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월가의 예상치는 EPS가 1.03달러이고 매출은 104억 달러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목요일은 맥도날드 실적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은 빅커머스의 락업 주식 만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니오가 좀 더 새로운 목표 주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굉장히 잘 받게 됐는데, 중국의 럭셔리 브랜드로서 어떤 럭셔리 브랜드의 전형이라는 그런 성격을 강조하면서 실제 전기차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니오의 그 커뮤니티성이 좀 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로열티도 어느 정도 주려고 하고, 니오에 대해서 브랜드를 많이 좀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은 이에 대해서 특히 전기차 사용자들 입장에서 배터리 충전이 실제로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애저 서비스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봤고요. 그에 의해서 니오에 대해서 구매 등급을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주당 80.3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 정도면 현재 주가 레벨에서 37%보다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주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좀 써줬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동화덱에서 스왑 스테이션에 들어가면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퍼스트 무버로서 어떤 프리미엄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니오의 판매망이나 아니면 배터리 스테이션이 중국의 메이저 시티를 커버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정부가 향후 2025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룹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노무라는 니오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리더 이분께서 조셉 마렐인데, 이분이 드론 스타트업인 짚라인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조셉인데요. 이분이 우선은 짚라인이라는 기업이 대략 어느 정도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현재 짚라인은 시리즈 E 라운드 펀딩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스타트업 펀딩상 기업 가치를 봤을 때 2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기업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캠브리지대를 졸업한 이후에 맥라렌의 레이싱 팀으로 가서 엔진 시스템에 대해서 기계 디자이너이자 공기역학자로서 꾸준히 커리어를 뽐냈고, 그 후에는 테슬라의 시니어 서멀 엔지니어로 들어와서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주로 컨셉트를 디벨롭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F1에서 썼던 공기역학팀에서의 커리어를 비슷하게 가져간 것이죠. 그러면서 모델 X의 파워트레인이나 열관리 시스템의 배치나 설계나 시뮬레이션을 하는 5개 팀을 이끄는 엔지니어링 관리자로서 또 8개월을 일했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2014년부터는 25명의 엔지니어를 이끄면서 파워트레인이나 열, 공조 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서, 열 전반에 대해서 시니어 엔지니어링 매니저로서 모델 X와 모델 3 전반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2년 10개월 동안 한 일은 엔지니어링 디렉터로서 모델 Y와 세마이 트럭 그리고 로드스터의 개발을 위한 열 관리 전반에 대해서 60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3개의 팀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모델 Y의 히트펌프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팬데믹 당시에 벤틸레이터 등을 디벨롭시키는 일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짚라인으로 가게 되면서 엔지니어링 헤드로서 커리어 패스를 한 번 더 그려나가는 조셉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짚라인 드론 기업은 월마트와 함께 드론 배송에 대해서 논의 중인 세계 기업군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짚라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짚라인은 고정익으로 해서 약간 비행기처럼 생겼는데 중간에 뭘 떨굽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입 목록을 봤을 때 테슬라가 네바다에서 테슬라 세마이 생산에 대한 인력을 3개의 잡 리스팅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테슬라는 2017년 11월 테슬라 세마이 트럭을 공개했으면서 당시에는 2년 후에 고객에게 인도할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나이저 부시나 DHL 그룹, 그리고 펩시콜라나 아니면 프라이드 그룹, 월마트 같은 곳에서 테슬라 세마이 트럭에 대해서 예약하면서 기대를 좀 더 했었죠. 그런데 이후에 2019년, 이게 2017년 11월에 2년 후에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3분기 어닝콜에서 원래로 생산 목표로 했던 것에 차질이 생겨서 생산을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고, 2020년 4월 작년에도 추가 생산 연기를 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테슬라 내에서 일론 머스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냈던 내용이 작년에 6월에 또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될 때다, 볼륨 프로덕션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파워트레인과 배터리에 대해서는 기가 네바다에서 이뤄질 것 같고, 그 외에는 다른 주에서 아마 이뤄질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른 주는 텍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재무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세마이 이니셔티브를 개발 중이란 내용을 2번 정도 언급하면서 기대를 끌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인 11월에 유럽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이게 화상으로 했었죠. 그 당시에 800km 배터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미 우리는 준비는 되어 있고, 당시에 약속했던 주행거리보다 지금은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세마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잡 리스팅을 무엇이냐? 이 3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세마이 관련 생산 기술자들을 모으는 과정이죠. 첫 번째는 세미 담당 프로세스 엔지니어로서 제조 과정에서의 프로세스 최적화를 담당합니다. 제품의 어떤 생산되는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설계부나 테스팅부나 아니면 퀄리티부와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주로 한다고 롤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R&R을 정리함에 있어서 책임사항에는 비용 절감이나 수율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마이 담당 프로세스 테크니션 모집은 공정 오류 시에 프로세스에 대응하는 거나 아니면은 수율 개선 프로젝트 작업이나 제조 라인에서의 엣지 케이스가 생겼을 때 재료를 처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세마이 담당 품질, 퀄리티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들어오는 이런 각종 들어오는 파츠들이 테슬라의 스펙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스펙에 맞게 그런 각각의 파츠들이 만들어지는지, 최종 제품이죠. 한마디로 세미 트럭이 품질이 사내 규정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서 관리하는 일들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점은 24시간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조하기 위해서 직원 채용이나 교육이나 개발 이런 전체적인 KPI 설정까지 담당하는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퀸즐랜드 경제개발팀에서 호주죠. 여기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최근에 테슬라의 파워월 2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어떤 얘기냐면 해당 이니셔티브는 100% 태양광 에너지로 그리고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고 저장했다가 또 그 안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해서 쓰고 이런 일들을 하는 호주 최초의 정부 지원 에너지 자립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단은 옥슬리 브리즈번에 주택 80채 정도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의 호주의 태양광 기업인 내추럴 솔라와 그리고 테슬라의 배터리 이 두 가지로 된 패키지를 사게 되면 이에 대해서 호주 달러 약 5,000달러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호주 달러 5,000달러 정도면은 한국 돈으로는 426만 원입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각 가정들은 내추럴 솔라의 365W 태양광 패널의 17개와 테슬라의 13.5kWh 파워월 2 배터리 1개가 설치되는데요. 연간으로는 한마디로 이거 17개와 이거 1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가정당 이런 식으로 설치되고 그 정도면은 연간에 9,000kWh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1년에는 약 2,100 호주 달러만큼 원화로는 이게 대략 179만원 정도씩 1년에 절약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호주 정부에서 차근차근 VPP, 버추얼 파워 플랜트 쪽으로 가상발전소 쪽으로 넘어가려고 시도 중에 있는데 호주는 굉장히 이런 쪽으로 가장 넓게 태양광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게 어떻게 본다면 어떤 비밀이라면 비밀인 게 연간 일사량이 호주가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원은 많고 땅도 넓고 참 좋은 땅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 대비로 따진다면 1.86배가 일사량이 더 많은 그런 수준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투자할 생각은 다음 주 있을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고 니오와 테슬라의 태양광에 대해서 다뤄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오와 테슬라 얘기를 하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한 번 더 리서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드리자면 IHS 마켓에서 최근에 발표한 리서치 결과는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약 7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물량이 이 정도면은 250만 대에서 70% 성장한다는 것이니 425만 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거의 52%씩 컴파운드로 연평균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에 약 4년 후에는 1220만 대 정도가 팔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극적인 변화죠. 굉장히 극적인 변화입니다. 결국에는 유럽과 중국, 미국 시장이 모두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시점이고 특히 탄소 배출 규제로 돈을 빼서 그거를 다시 전기차에다가 넣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모두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